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터이너의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바로 21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현재 오전 11시 이 국회의사당에서 취임 선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오늘 국내 증시 개장 후에 이 정책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증권과 또 AI, 반도체, 전성 관련주들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또 반면 일자리와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에 현재 코스피 지수 2.39% 상승한 2,760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19% 오른 74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 홀로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팔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우리 전문가님들과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요,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합니다. 팍스 인베스터이너에 지원한 미래의 증권 방송의 꿈나무들과 함께 경제에 관련된 이슈와 주제들을 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장의 생생한 키워드들과 이슈들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팍스 인베스테이너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이 멘토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방송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또 멘토님들과 함께 출연을 해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출연하실 멘토분들을 화면을 통해 만나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21대 대통령 선거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김정철 멘토님과 또 한유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정철 멘토님, 네. 투표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어제. 본투표를 했고요. 네. 본투표하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래 하단 QR 코드 네.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투표를 했다고 바로 인증을 해가지고 네.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니까 그때 또 본물 터지듯이 저도 했습니다. 올리기 시작했는데 투표에 관심은 없고 제가 이렇게 찍었거든요. 시계가 찍혔어요. 근데 시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투표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제가 장이 시작할 때 제가 분명히 아래 하단 QR 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아침에 팔지 마라. 아침에 절대 팔면 안 된다. 네. 단 한 주도 팔면 안 된다. 계속 갖고 있어라. 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역시나 오늘 제가 아침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전강 후더강.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시장의 흐름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전강 후더강이다 오늘. 절대로 팔면 안 된다. 절대로 단 한 주도 뺏기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세게 올라오고 있어서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오늘 교통통제가 많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교통통제가 지금 밖에 많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도착했거든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아서 이렇게 교통통제가 있고 좀 아슬아슬하게 방송 왔지만 그래도 제 기분 좋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도 많이 나고 기분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강 후더강으로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한유민 멘토님. 네, 오늘 첫 방이신데 중요한 이벤트 후에 하셔서 참 많이 설레실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부탁드려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제 성장 둔화 우려로 혼조세로 출발하였는데 백악관 대변인의 미중 대화가 있을 거라는 보도로 네. 이제 상승폭을 늘리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거기서 엔비디아가 2.8%로 상승하면서 시총 1위를 탈환하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개시되면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2차 추경 및 상법 개정에 관하여 증시 부양 기대감에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하며 점점 상승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지금 상승폭을 늘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하나만 얘기해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틀 전이죠. 이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앞으로 잘 되려고 제가 월요일 날 얘기했던 종목이 히든 종목이 네. 코나이였거든요. 코나이 지금 상한가 직전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팍스 인베스테이너 첫 방송 때 제가 마지막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민생회복, 소상공인 민생회복, 경제회복 관련주 해가지고 제가 지역화폐 관련주 코나이를 여러분한테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아침에 분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봉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이때 진짜 팔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절대 매도하지 마라. 단 한 주도 뺏기면 안 된다. 상한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송 잘만 보시면 여러분 이런 종목을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정책 관련주로 코나이 공략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급등한 종목이었죠. 네, 이런 급등하는 종목 나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핫이슈 앵커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여전히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이 21대 대통령 선거 그 이후로 잡아봤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제 후보가 아닌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지켰고 또 3일에 선거일에 나온 출구조사 결과부터 이 개표가 시작이 되고 당선을 확정을 지을 때까지 이 여유롭게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각종 기록을 쏟아냈습니다. 지지율과 득표수 등 이 다양한 기록을 세우면서 당선이 됐는데요. 하지만 선거에서는 여유로웠지만 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현재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죠. 어제 발표한 OECD 경제 전망에서 이 우리나라는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1.5%에서 1.0%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2.9%의 절반도 못 미치는 암울한 전망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급전직하하면서 이 5월 11일에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은 0.246%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관세 전쟁이 혼란이 있는 이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0.069%보다도 못한 상황인데요. 이 당장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 경제를 살려야 하는 큰 과제를 지금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에서 나타난 공약을 보면요. 크게 AI, 신산업 육성, 그리고 K 콘텐츠 및 글로벌 빅5 문화 강국, 그리고 K방산,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 그리고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실용 외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 행정수도 이전 등이 있는데요.
근데 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 없고 이 각 공약들의 정책들이 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추경을 편성을 하는데 적극적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각 공약과 또 정책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관련주들의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멘토님과 꼼꼼하게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유민 멘토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내 증시 움직임이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지난 국내 대통령 선거 9번의 사례 중에서 네. 하락한 경우는 3번이 있었는데요. 97년 IMF 외환위기와 2007년 글로벌 위기를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 대선 이후 상승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였는데 새 정부에서 부동산보다는 네. 증시 부양에 지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국내 증시가 이제 더워지는 여름 날씨처럼 더 핫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역대 대통령 선거 때 계속해서 뭐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철 멘토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네. 국내 지수 전망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전통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5월에서 6월 시즌인데 과연 국내 증시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 일단 뭐 한주빈 전문가님이 약간 얘기하셨지만 네. 이 현재 이 정권 새로운 이 정권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취임 선서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호칭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에요. 일단 선서하면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인데. 네. 예. 근데 선서하는 기간이 되게 짧아서 오늘 바로 선서하면 이제 대통령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산정한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분 너무 계세요. 뭐 김유수 후보자님 막 지금 입에 귀에 걸렸다. 지금 아래하단 QR코드 커뮤니티에 보면 뭐 지금 네. 입이 귀에 걸렸다. 뭐 지금 뭐 정치적 색깔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코나이가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됐다 그래서 제가 기쁜 게 아니라 코나이가 올라가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저는 본부장님 지금 대통령 선서했다고 11시에. 했습니까? 네. 혹시 한수하고 했습니다. 있다고. 이제 그러면 네.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제 바로 좀 와서 감사합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아침에 오전 생방송 할 때 이런 게 묘미인데 여튼 지금 이제 등시부양 정책 얘기했는데 주가지수 5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5천 바로 가면 좋겠죠. 근데 스텝 바이 스텝을 보면은 5천을 가기 위한 흐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최근에 KB금융 한번 보시죠. KB금융 보시면 오늘 5% 넘게 상승하고 있죠. 금융지주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신한지주, 이제 금융지주들 한번 쭉 보면은 금융지주도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이게 배당주들이고요, 밸류업 관련주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대부분 저PBR 관련주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이 저PBR 관련주들 밸류 프로그램을 했는데 사실상 거의 실효가 없었어요. 왜 실효가 없었냐? 막말로 KB금융 같은 완전한 저평가 관련주조차도 밸류 프로그램에 못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중구난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 효과가 없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이 정책들 중에 대표적인 거 따지면 원전 관련주 따져볼게요.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 때 두산에너빌리티 그렇게 막 원전을 해야 된다면서 원전을 막 수사도 하지 않습니까? 원전 관련해서 뭐 내부 감사 잘못했네 어쩌네 하면서 수사도 했는데 그러면서 원전을 밀어붙였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보세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이 갔어요. 주가가. 월봉 보시면. 윤석열 정부 때 원전 그렇게 미는데 주가가 안 가요. 그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하고 탄핵당하니까 그때부터 주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게 없다 별로. 그게 별로 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정책의 실효성이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신영증권 같은 회사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신영증권이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신영증권 한번 보시면 신영증권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소각을 안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이 100주가 있으면 자사주 유통주가 100주가 있으면 신영증권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 그 매입을 한 다음에 소각을 해야 그 주식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일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은 하는데 소각을 안 해서 찍혔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이거 자사주 매입하자마자 소각해야 되는 거를 상법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신영증권은 현재 자사주 매입해 놓은 거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일주당 주가가 밸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는 거. 금융지주사로는. 그리고 아직 금융지주사로는요.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저 PBR 관련주도 0.3배 근처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도 아직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증시 부양하고 연결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러면서 이제 저 PBR 관련주 올라오면 증시 부양 연결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넥스트 플랜은 뭐냐면요. 넥스트 플랜. 제가 이거 자료가 있나 모르겠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료를 하다가도 제가 상당히 뭐 이렇게 까먹고 막 이래가지고 자료를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일단 주식시장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보니까 상장기업 특성에 따라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외국인 유입 확대 및 제도 정비 그다음 MSCI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주식시장 그 정책 보면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적극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투자자들이 더 유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안 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싫어서 안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까 또 윤석열 정부 얘기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또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온 시청자분들이 뭐 김정철 본부장 뭐 정치색 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윤석열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를 편입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몇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4시간 통화 시장을 열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해외 증시에다가 상장이 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줘야 MSCI가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우리나라 지금 이머징 마켓에 편입돼 있고 이머징 마켓에 있으면요 계속 밀립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인도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내에 우리나라가 계속 외국인 투자 주식 비중이 계속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인도가 시장이 계속 커지면 계속 외국인 자금이 그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당히 안 좋은데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선진국 지수 내에서는 우리나라가 약간 시장 경제가 조금 괜찮아지는 추세고 대기업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사실 조금 더 외국인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되면은 주가 지수 경기 부양이 좀 된다라는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시세 조정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 요건 또 상당히 좀 좋은 의미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주가 조작 관련해서 엄청나게 뭐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혹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대통령 영부인조차도 그런 루머에 휘말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의 최악이 뭐냐면 이 시세조정 먹튀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한다면 상당히 저는 좀 좋은 증시 부양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요.
그럼 단지 금융지주사를 보면 되냐? 그게 아니라 일단 지수가 오르면 최대 수혜주는 뭐냐?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말고 최대 수혜주가 있을까요? 키움증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움증권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선호하는 증권사. 물론 증권사 탑5 안에 못 들어가는 증권사예요. 원래 이 증권사는 법인영업이나 다른 그 홀세일 부분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 증권사는요. 근데 리테일만 1위예요. 이 회사가. 전체 캐파 규모는 1등은 아니고. 근데 리테일만 1위인데 리테일 쪽에서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거래량이 활성화된다면 키움증권은 추가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었어요. 네. 예, 근데 급등해 버려가지고 아. 오늘 그냥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오늘 준비한 모든 내용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심지어 이번 주 월요일, 지지난주 전부 싹 다 제가 계속 저 PBR 관련주, 코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거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매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똑같이 안 하는 거는 이분은 정말 주식 투자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고 싶으면 아래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고 그러면 금융주 중에 제일 선호하는 게 증권주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 드렸던 신영증권, 키움증권 정도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근데 이번에 큰마음 먹고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PPT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입니다. 이게 저 PBR 관련주예요. 근데 저 PBR인데 얼마나 저 PBR이냐? 0.3배입니다. 0.31배 실적 좀만 더 나오면 0.3배 이하로 가요. 거의 거저 먹는 회사예요. 거의 그냥 여러분 그냥 이 회사를 지금 당장 장부가 가치를 다 팔면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치면 이 회사의 현재 시가총액은 얼마인 줄 아세요? 3천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의 장부가 가치가 1억인데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3천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0.3배 이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엄청난 저평가에 있는 회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또 금융지주회사인데 이 회사가 증권 회사를 갖고 있어요. 은행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 자본주의 시장 선진화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밸류 프로그램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 종목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죠. 근데 눈치채고 벌써 기관이 미친 듯이 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 그다음에 증시비용 관련해서 좀 얘기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거고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또 부동산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부동산에서 얘기하자면 공급은 늘린다잖아요. 예. 공급을 죽어라 늘린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중에 하나의 정책이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 제한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되면 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좀 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좀 이런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이 공론화 시켜가지고 반드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부양 관련주, 증권 관련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PBR 상태고요. 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종목명은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유민 멘토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 AI와 또 신산업 육성일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이 AI 예산을 100조 원을 편성을 하고 또 고성능 GPU를 5만 개 이상을 확보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이 AI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시대에 있는데 그런데 세계적으로 각자 도생 느낌으로 각국의 이제 자신의 AI 산업을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AI 육성에 힘을 쏟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버이날 때 부모님을 만나 뵀는데 네. 저희 부모님도 챗GPT를 하시더라고요. 챗GPT.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 국민이 무료로 챗GPT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게 퓨리오사 AI 관련주를 제가 오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선거운동 첫 방문한 곳이 퓨리오사 AI였는데 네. 그것에 있어서 이제 요게 앞으로 AI 산업 발전에 있어서 퓨리오사 AI 관련주인 4x4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초기에 급등하였다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지지 라인 받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매수하시면 정고점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요? 예, 그리고 네. AI를 제외하고 오늘 이제 일단은 대선이 끝나고 가장 먼저 이제 금융주랑 네네. 이제 뭐 지주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 잘 갔던 조선, 방산 이제 이쪽이 이제 좀 조정을. 쉬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오히려 이런 기존에 잘 가던 종목들이 쉬어갈 때 요럴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뭐 네. 지금 오늘 많이 급등한 종목들도 앞으로 유망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조정 기간에 그때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퓨리오사 AI 종목명 4x4 맞죠? 예. 이 4x4 종목 해주셨고요. 또 오늘 조정을 받았던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예. 관련주들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알아볼 공약과 정책을 보면요. K 콘텐츠가 눈에 띄는데요. 글로벌 빅5 문화 강국 그리고 이 문화 콘텐츠의 소비 시장을 보면 자연스럽게 실용 외교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한 투자 전략 김정철 멘토님 네.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아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현재 이제 대통령님의 첫 번째 공약이었을 거예요. 이게 아마 K 콘텐츠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K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중국 쪽이에요. 그러니까 네. 중국 소비주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되었고 사실 대선 기간 동안은 오히려 친중국 정책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국을 이용하자는 얘기지 이걸 중국과 친해지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 좀 움직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웹툰 그 다음에 K 엔터에서 이제 가수 쪽이나 아티스트 쪽, 그 다음에 K 드라마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제 영화까지 해가지고 이쪽을 이제 좀 묶고 있는데 사실 드라마하고 영화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넷플릭스랑 이제 워낙에 OTT가 강세기 때문에 OTT를 뚫고 우리가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넷플릭스랑 뭐 OTT랑 같이 하자니 이익률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적재산권이 다 OTT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크게 그걸로 빗보기 힘든데 그럼 이제 어디서 우리가 빗볼 생각을 해야 되느냐 보면은 웹툰 같은 경우는 원 IP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웹툰이 영화 드라마화 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럼 넷플릭스 같은 데서 판권을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또 배우 소속사들 왜냐하면 배우 소속사 그러니까 제작사들이 이제 돈 버는 시간이 끝났어요. 제작사들 못 벌어요 이제. 왜냐하면 영업이 한계가 있고 이익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나 이런 데서 다 정해놓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넘기가 힘들어요. 또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 흥행하기 힘들고. 우리 이제 되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반면에 배우 소속사들은 좀만 뜨면은 바로 그냥 글로벌 진출입니다. 강제 진출이에요, 강제 진출. 그 흥행한 드라마들 보시잖아요. 흥행한 드라마들 보면 배우분들 처음에 막 그분들 인스타 막 10만 막 이렇다가 갑자기 드라마 하나 딱 뜨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딱 하나 뜨면 100만 그냥 하루 사이 100만 원 찍어요, 그냥.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엔터주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엔터주 계속 밀어붙였던 게 SM입니다. SM인데 SM을 제가 정확히 그 29일 날 매도를 했어요. 29일 날 종가에 거의 최고점에 수익 실현했습니다. 약 한 40% 넘는 수익 실현했는데 그리고 이 SM을 왜 매도했느냐? 전 3차 TV 토론 때문에 매도했습니다. 네. 차마 제가 뭐 어떤 얘기를 드리기 힘든데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인스타에다가 그 2번 딱 쓰고 입고 나온 사진 하나 때문에 저는 이 SM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슨 SM이 피해를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중국 진출했을 때 가장 돈 많이 버는 곳이 어디냐? SM이에요. SM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심지어 텐센트가 지금 SM을 샀잖아요. 지금 2대 주주긴 하지만 SM에 지금 지분 투자했잖아요. 그럼 따지면 SM이 더 뛰어난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솔직히 SM에서 최대 아티스트는 에스파인데 네. 에스파에서 거의 그 옛날에는 사실 예전에는 저는 에스파에서 카리나님이 제일 원탑이라고 봤어요. 그 원툴 그룹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이 네 분들이 다 지금 엄청 괜찮거든요. 다 괜찮아. 이 네 분들이 다 저는 그 닝닝인가요? 그분 그 외모 변천사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거의 지금 이제 탑 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 뛰어나신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걸 좋게 생각할까 중국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나돌 텐데 중국 사람 이거 벌써 공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SM이 좀 아마도 부침이 이쪽 에스파가 제일 잘 된 그룹인데 여기가 조금 이렇게 약간 삐걱거리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바꾼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날 매도하고 저는 뭘 했냐? 하이브 갔죠. 하이브. 하이브 왜 갔습니까, 여러분? 곧 BTS 완전체입니다. 그게 언제? 6월 11일이에요. 저 날짜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왜냐? 제가 암이라서. 제가 암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집에 가면 암이 그 응원봉이 다 있어요. 저 집에. 제가 BTS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BTS의 완전체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럼 과연 영업이 더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 드리지만 최근에 악재가 터졌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최근에 조사를 받고 있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가와 관련해서. 이게 다 이제 SM 그 인수전 때문에 다 생긴 문제인데 SM 인수전 때문에 지금 카카오 의장이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하이브는 지금 방시혁 의장도 지금 문제가 생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 방시혁 의장이 문제가 생기는 게 더 하이브한테는 그래도 좋은 거다. 방시혁 의장 차이 없는 게 낫다. 하이브는.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있어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뭐 프로듀싱을 뭐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있어봐 맨날 스캔들이나 나고 있는데 그 있어봐 뭐예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리고 뉴진스하고 하이브하고 현재 지금 어도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인데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저 뉴진스 너무 사랑합니다. 뉴진스를 너무 사랑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 소송 져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어도우가 이길 거야 아마 하이브가. 그러면은 그럼 뉴진스도 결국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밖에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다. 결국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하이브가 그러면 소송 이겼다고 뉴진스 그냥 너네 위약금 내고 다 너네 나가 할 것 같아요? 뉴진스 글로벌 탑인데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좋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서로 저는 제발 부탁인데 뉴진스를 너무 사랑하는 팬의 입장으로 한 발씩만 양보해 주세요. 뉴진스 한 발 양보하고 하이브도 한 발 양보해가지고 좀 빨리 뉴진스를 정말 뉴진스의 이름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이브는 올라갈 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물론 고평가 돼 있어요. 하이브가 고평가 돼 있는 건 맞는데 추가적으로 그 기대감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요거 정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K 컨텐츠들에서 저는 가장 이제 좀 이제 인상 깊게 보는 종목들이 이제 웹툰인데 이런 얘기하면 또 사실 이 종목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리예요. 이 종목 얘기만 하면 너 요즘 이제 중국 얘기를 좀만 잘못하면 마치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 중국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잖아요. 저는 네.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카지노에 가둬차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저 여러분 절대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미스터 블루가 웹툰 관련주인데 중국 관련주로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게임도 하는데 이 게임도 중국 진출해 있어요. 게임도. 그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해결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좋으려고 왜냐면 중국한테 팔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팩트는 팩트예요, 여러분. 중국과 우리나라가 수교한 이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상대로 8천억 달러의 이익을 벌었는데 거기서 중국에서 본 게 7,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빼고는 우리가 번 거 별로 없어요, 사실. 중국한테 많이 번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중국하고 그러면 친해지자 그게 아니라 돈 벌고 좀 벌자. 돈만 벌자,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된다. 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 분명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어제 피트 헥세스가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서술 치더라고요. 네. 아시아의 모 국가가 애매하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나라하고 얘기 안 하면서 참아. 우리나라하고 말은 못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게 무슨 말 이제 압박이죠. 압박을 이제 심리적 압박하는 거죠. 어차피 관세 협상 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미국한테만 다 붙어서 그냥 중국 발로 차고 중국이 가랭이라도 붙잡으면 중국 가랭이 붙잡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잡지? 근데 중국 그냥 무조건 중국 배제하고 해야 된다라고 여론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미국이 그걸 노린단 말이에요, 미국이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가려고 네. 한국에 주한미군 빼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좀 무기는 뺐어요, 조금씩 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흐트러지는 거를 지금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게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아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돈만 벌면 되지, 우리는. 그래서 미스터 블루가 돈만 벌기에는 좀 가장 좀 괜찮지 않나. 네, 돈만 벌기에는. 왜냐면, 웹툰, 이 미스터 블루 웹툰 보면 거의 다 뭐냐면요, 무림, 강호 이야기예요. 중국의 무림, 뭐 화산파, 소림, 막 이런 데서 막 무협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웹툰이 많고, 그 다음에 게임도 그쪽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스터 블루가 실제 이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감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건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미스터 블루가 오늘 13%까지 갔네요, 심지어. 예, 제가 이거 준비할 때가 여러분 이거 준비할 때가요. 몇 %냐면 저 준비할 때가 요때였어요. 요때 준비했죠. 여러분 딱 시간만 봐도 딱 이때인지 알겠죠. 시간만 이때 준비할 때가 이때인데 이때 딱 준비하고 나서 바로 20분에 급등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튼간에 이런 종목까지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네, 오늘 K 콘텐츠 관련해서 웹툰과 엔터 쪽 우리가 바라보자 해주셨고요. 그에 따른 하이브와 미스터 블루 이렇게 두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하이브랑 미스터 블루 두 종목 다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한유빈 멘토님께 제가 한 종목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K 콘텐츠 관련해서 지금 조금 덜 올라가 있는 종목 저희가 좀 들어가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저는 지금 최근에 예.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이 종목은 이제 뭐 OTT나 네네. 그리고 BJ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업과 이제 BJ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광고성으로 이제 수익성을 내는 회사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상승할 때 이제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지금 이제 매수 들어가기 딱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 예. 네, 그럼 이 종목은 지금 그러면 들어가도 되는 종목일까요? 예, 예.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김정철 멘토님께서는 K 콘텐츠 관련해서 하이브와 미스터 블루 두 종목 권장해 주셨고요. 우리 유민 멘토님께서는 레뷰 코퍼레이션 이렇게 세 종목, 총 세 종목, 히든 종목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한 개를 더 질문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네요. 먼저 한유민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다른 정책들도 중요하고 지켜볼 만 하겠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네. 이제 관세 협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새 정부에서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관세 협상을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로 지금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조선업종과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련된 업종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조선업과 알래스카 LNG 가스 관련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최선호주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본부장님께서도 추천하셨던 종목인데 네. 동양철관이라고 네. 예,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25% 관세를 50%로 늘리겠다. 철강 관련, 알루미늄 관련해서 관세를 올렸는데 이제 만약에 관세 협상이 시작됐을 때 이제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 얘기가 나오면서 철강 인세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대감과 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런 철강 관광 관련주들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양철강 이렇게 해주셨고요. 혹시 그러면 조선 관련주도 여쭤봐도 될까요? 예, 조선 관련주에서는 일단은 지금 뭐 미국과 조선업 협력으로 인한 협상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군함에 대한 이슈가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오션이 오늘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예, 오늘 같은 타이밍이 딱 매수 타이밍으로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곧 조선 관련주는 하나오션 짚어주셨고요. LNG 가스 관련주는 동양철강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철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멘토님은 지금 정책 중에서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사실 방산주인데 방산주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잘 생각해보세요. 자 보시면은 그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강하죠. 네. 강하니까 그럼 어디가 안 가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조방원. 조방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조선 방산 원전. 아 조방원 그 이방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조방원은 같이 다 함께 다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녀요. 근데 조방원이 약하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시장이 다 약하면 그럼 추세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조방원이 약한데 반도체 2차전지 간다? 이거는 순환매입니다. 계속 가는 장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자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삼성전자, LG에너솔루션, SK하이닉스 다 강하죠. 그런데 오늘 조선방산이 초반에 약했어요. 자 오늘 장 초반에 약했어요. 분명히 약했어요. 지금 나중에 또 올라온 거지. 전부 다 지금 음봉에서 양봉 전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산주나 이런 종목들이 약한데 우리나라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전부 싹 다 빠지면서 약하고 그게 추세를 깨는 20일이동평균선, 60일이동평균선 깼다 그러면 그럼 추세가 끝나고 그 장이 끝난 거예요. 그럼 지수 상승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방산 조정을 받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 이거 순환매입니다. 이 돈이 잠깐 여기 갔다가 다시 또 여기로 갈 거예요, 어차피. 그럼 이 장은 지수 계속 가는 거예요. 절대 매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 돌파 뚫을 거다. 뚫고 올라간다. 이거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이거 순환매다. 순환매고 순환매라는 얘기는 다시 올라간다는 거다. 조선방산이 그럼 밀릴 때 들어가면 된다. 얘기를 한유민 전문가님 되게 잘해주신 거가 네. 아닌가. 그 얘기를 좀 얘기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제 얘기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 조선방산 물론 조선방산도 있는데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것들은 네. 이거는 제가 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아껴놨던 건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 여러분들 제일 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사실 CSND가 약하거든요. 되게 CSND 약해요. 근데 보시면 자 CS 윈드. 근데
오늘 CS인드가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올라오나 싶더니 밀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밀었거든요. 지금 CS인드가 좀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데 CS인드 하면은 전 세계 풍력 몇일 것 같습니까? 1위입니다. 1위. 전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1위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현재 공약으로 걸고 있는 게 뭐냐면 대규모 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예, 솔직히 저는 이거 100%뭐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 SMR이 가능하면 SMR을 먼저 하는 게 나아요, 사실. SMR 지금 기후 위기로 지금 지구 온난화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언제 지금 풍력 짓고 언제 합니까? 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는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거 역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서남부지 해안에 서남부 해안이면 전라남도 북도 이쪽인데 서남부 해안에 지금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려고 하고 있고 그럼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전력이 필요해요. 전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전력 근처에 놔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대규모 풍력단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좀 연결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CS인드가 오늘 안강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제 봐야 된다. 왜냐하면 태양광 오늘 하나솔루션요. 하나솔루션 사실 여러분 이미 얘기 드린 종목이에요. 저 이거 밀릴 때 매수하자고 했어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물어보세요 한번. 예, 이미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인데 하나솔루션 오늘 급등하고 있죠. 반 올라오고 있죠. 근데 지금 석유 정제 마진 현재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석유화학도 괜찮고 태양광인데 태양광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태양광 부품 인버터들이 다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못 밀어붙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CS인드가 차라리 풍력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CS인드 좀 보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정철 멘토님과 또 한유민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